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2.09%,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06%,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59%.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9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거의 9개월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6천 명으로 한 달 전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인 1만 1천 명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은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날 자정부터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했었는데요. 이날부터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실내 업소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고 마스크 착용 의무, 재택근무,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 등도 없앴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서 지금 재확산 우려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인 거죠. 미국은 또 델타 변이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48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대까지 올라선 것은 5월 중순 이후에 거의 2달여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재봉쇄 우려와 그에 따른 전 세계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켜 금리에 민감한 은행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금요일 기록한 1.3%에서 이날 장중 1.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최저 1.18%까지 밀려 올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빠져 채권으로 일제히 몰리면서 금리 하락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향해서도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7명의 중국 관리를 제재 대상에 올린 가운데 미 외교부는 즉각 미국의 제재는 기껏해야 휴지 조각일 뿐이라면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을 재차 맹공격했죠.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요, 오펙 플러스 감산 완화 및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 등에 폭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5.39달러, 즉 마이너스 7.51%나 폭락한 66.4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이날 하락률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유가 수준은 5월 말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7% 넘게 하락해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오늘 또 분명히 좀 한 차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기술주들 한번 나스닥 기술주들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빵주라고 불리는 것 중에 넷플릭스는 이제 어제 좀 하락을 크게 했었는데 오늘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는 플러스 0.37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마이너스 2.69%로 좀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종목별로 한번 쭉 보면요.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또 다시 좀 멈추어 서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반도체 소부장은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나라 장에서도 어제 하락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은 좀 나름 견고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쭉 보면은 확실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S&P 500에 이제 편입한다라는 소식에 정말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 그 편입한다라는 소식에 계속 올랐던 거 기억나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제 은행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때문에 계속 여기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뉴스를 하나 같이 또 보면 아무래도 또 여기 항공우주, 여행, 카지노 이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확진자 증가 소식 속에서 이 여행주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델타 항공 마이너스 3.25%, 그리고 여기 유나이티드 항공은 안 나왔지만 마이너스 5%대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고, 또 카지노와 크루즈 이쪽도 많이 빠졌죠. 크루즈도 마이너스 3%대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고, 이뿐만 아니라 경제 재개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 역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즉,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영향을 받아서 더 하방으로 빠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지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어떨까, 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줍줍하는 사람이야 할 때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직은 이 반등의 때가 나오기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점을 꼭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월가에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이번 향후 하락 가능성을 또 언급하면서 증시 분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립자 톰 리는요, S&P 지수가 앞으로 5%가량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7월 하락장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톰 리는 이 같은 조정이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죠. 다만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10% 넘는 수준의 하락세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톱니는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강세장을 보인 경우 7월에 하락하거나 보합권에 머무른 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정 또한 예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CNBC 매드머니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알려진 짐 크레이머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 증시가 3에서 5%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는데요. 크레이머 역시 증시 조정에 대한 이유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찾으면서 투자자들이 당분간 인내심을 갖고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최근 하락세인 국제 금리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로 알려진 빌 에크먼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가올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서서히 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의 금리 하락세를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죠. 이처럼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지금이 고점 대비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계속 조정받는 하락장을 또 새로운 매수 포인트의 기회로 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으니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좀 계속 한번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처럼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좀 엉덩이 무겁게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장이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 또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대표 주식 거래 플랫폼이죠. 로빈훗. 로빈후드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는데요. CNBC는 현지 시간 19일에 로빈후드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로빈후드는 이 신규 가입자 수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3분기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로빈훗은 사실 이달 초 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에서 지난해 매출과 올해 1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로빈후드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약 250%나 가까이 올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300% 넘게 급증했다며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날 CNBC에 따르면 로빈후드의 이 같은 매출 증가세가 3분기 중에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로빈후드는 그 원인이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앱 내 어플리케이션 내 거래량 때문이라고 하는데 2분기 중 집계된 거래 활동에 비해 다가올 3분기에 나타날 거래량 감소폭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암호화폐의 부진한 흐름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또 최근 3개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면서 거래량 또한 같이 줄어든 것이 이제 아무래도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로빈후드 같은 그런 건 없지만 항상 좀 포인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IPO, 즉 시장에서 말하는 IPO 대여가 나올 때마다 그 돈들이 다 빠져나가서 증시가 한번 출렁일 때가 있죠. 그 돈이 쑥 빠져나가서 공모 청약 자금으로 나갈 때 우리 증시 예치금 이게 쭉 빠지면서 좀 출렁입니다. 대기할 확률이 높죠. 이번에도 7월 말부터 또다시 이제 공모주들 많잖아요. 큰 공모주들.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부터 그 은행에 예치금들이 또 예탁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대금에서도 또 한번 출렁이면서 빠져나갈 확률도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또 다시 밀리는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항상 큰 종목들, 인기 종목들 IPO 전에 그렇게 흘러왔었다라는 점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조금 지금 7월 시장은요,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만 천천히 줍줍해 가면서 수익 챙겨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IPO 그 공모 청약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거든요. 큰 돈들이 또 글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점도 꼭 우리가 같이 일정 체크하면서 지켜보도록 해요. 네, 어제 월요일장 좀 힘드셨을 거예요. 다행히 종가 때 꼬리 좀 달고 올렸지만 그래도 좀 지지부진했고 가는 종목만 가고 종목 차별 장세로 완전히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은 분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랑 계속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날 충분히 멘탈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장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해서 떨어졌을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공략해서 오히려 한 차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점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계속 현금 확보한 상태로 시장을 좀 천천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누나가 낮 12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또 이따 만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브리핑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